엄마, 이번 달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번에도 밥값은 선배님이 내시죠? 처음에는 한두 번 돕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베푸는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한 번 기대면 끝없이 요구하고 결국 고마움조차 사라집니다. 베풀수록 내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늙어 이렇게 베풀면 호구되는 7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정리하는 순간 부모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웃으며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됩니다. 이제 줄 것도 없는데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자식들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하는 척 다가옵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형제끼리 다툼 없게 해요 라며 유산 문제를 언급합니다.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미리 받아두면 혹시라도 부모가 변심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넘겨준 뒤에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챙기던 자식도 더 이상 챙길 이유가 없어지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집과 통장을 자식 명의로 바꾸는 일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고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으니까 라는 말에 속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부모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긴 후에 갈 곳이 없어지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이 그냥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해도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고 심지어 부모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미리 나눠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도와주는 것과 아예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미리 주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부탁하는 입장이 됩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요구하면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분란이 생깁니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부모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자식들은 받은 금액과 조건을 두고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더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참고 지내지만 결국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형제 간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오히려 싸움의 씨앗을 남기는 셈이 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을 미리 정리해 줄수록 자식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경제적 권리가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존중받고 사회적으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입니다. 절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돈을 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한번 베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결국 돈을 쓰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면 사람들은 이분은 늘 베풀 줄 아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분에게 부탁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 번 식사 비용을 내면 다음에도 기대하고 한 번 선물을 주면 다음에도 바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요구하는 태도로 변합니다. 노인이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된 금전적인 배려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번에는 안 해주세요? 라는 불만으로 바뀝니다. 계속 퍼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동안 잘해주더니 왜 변했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돈을 쓰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어른으로서 베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손을 벌립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 기대를 이용하려 합니다. 노인이 여유가 있어 보여도 노후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잘못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허탈함과 후회뿐입니다. 돈을 쓰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나갈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태도가 변합니다. 결국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면 함께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베풀어 온 사람조차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돈 없이도 곁에 남을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지켜온 노후 자금입니다.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존중받는 삶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에 사람들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평생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친절로 다가오지만 결국 돈을 노리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 이웃, 심지어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슬슬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베풀면 끝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하고 거절하면 서운해하며 등을 돌립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자식과 친척들이 찾아와 우리 집이 힘들다, 아이들 학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도 감사 인사는커녕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웃과 친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조금 도와줘도 안 힘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손을 벌립니다. 오랜 친구라도 돈 앞에서는 변합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빌려준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갚지 않으려 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한번 도와주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갑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고 거절하면 야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왔던 일들이 결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어버립니다. 소문이 나면 사기꾼들도 접근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 확실한 사업이다라며 노인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지만 소문이 난 순간부터 이런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날리고 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돈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절대 쉽게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결국 이용당하고 돈이 사라진 후에는 외면당합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조용히 지키는 것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술값이나 밥값을 매번 내는 것입니다. 술값이나 밥값을 매번 내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그것을 기대하고 나중에는 아예 습관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른이니까 내야지, 형편이 넉넉하니까 괜찮잖아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부담 없이 한 끼를 사더라도 노후에는 지출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술값과 밥값을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남들은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쌓이고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가고 1년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기대감뿐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던 밥값이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됩니다. 한두 번 사주다 보면 사람들이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내시겠지라는 태도가 당연하게 자리 잡습니다. 거절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왜 갑자기 안 내? 라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넉넉한 줄 알고 더 비싼 메뉴를 시키고 술을 추가하면서 부담을 키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끊기면 함께 사라집니다. 밥을 사주지 않으면 연락도 줄어들고 술자리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밥을 사든 안 사든 변하지 않겠지만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씁쓸한 후회뿐입니다. 노후 자금은 자신의 삶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술값과 밥값을 내는 대신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랜 친구라도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함께할 사람만 남는 것이 진짜 인맥입니다. 더 이상 기계적으로 지갑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매번 밥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노년의 삶은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것을 줄이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인다고, 친구나 친척이 어렵다고 체면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다 보면 결국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자식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부모님이 좀 아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에 속아 본인 지출을 줄이고 자식을 돕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저렴한 것으로 대체하고 건강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줄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한다고 자식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기대 수준이 높아져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친구나 친척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랜 인연을 유지하려고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끼리 이런 자리인데 빠지면 서운하지라는 말에 맞춰 무리하게 돈을 쓰고 형편이 괜찮으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와줘도 친구나 친척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희생한다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다 보면 건강도 악화되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활 수준을 낮춰가며 남을 도울 필요도, 체면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6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다 보면 결국 부모의 삶은 완전히 희생됩니다. 노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댄 채 살아가면 부모의 인생은 끝없는 부담 속에서 이어집니다. 도와주면 자식이 독립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수록 자식은 더 무기력해지고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한두 번 도와주면 끝날 것 같지만 지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삶을 책임지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부모가 모아둔 돈은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지만 자식에게 돈을 쓸수록 정작 부모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식의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손주 교육비까지 감당하다 보면 부모의 통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원이 끊기는 순간에는 섭섭해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면 자식은 절대 독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을 대주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할 시기에 쉽게 도움을 받아버리면 결국 자립심을 기르지 못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까지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일입니다. 결국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노년에는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식은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이제라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각종 모임에서 쓸데없이 한턱을 쏟아보면 결국 사람들은 나를 지갑으로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점점 그것을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번 사주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바라게 되고 거절하는 순간 서운하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결국 모임에서 인정받기 위해 쓴 돈이 나를 더 쉽게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모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야 돈을 쓰면서도 다시 벌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 나간 돈을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혹은 주변의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씁니다. 내가 한턱 내겠다는 말을 쉽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지갑을 열면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식사값을 내고 술값을 내고 여행을 가서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른이니까 형편이 되니까라는 말에 속아 계속 내다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항상 환영받지만 막상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돈으로 유지된 관계는 돈이 끊기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밥을 사든 안 사든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돈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턱을 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임에서의 허영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을 써서 얻는 인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쓸데없이 한턱을 쏘며 사람들의 기대를 높이는 순간 내 노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지갑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베풀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등을 돌립니다. 돈을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서운함만 남습니다. 베푸는 대신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어? 늙어서 병들면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해. 많은 사람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함께 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갈등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은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병수발을 들며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 하는 재혼은 결국 서로의 간병인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픈 날에도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가 아프면 자신이 챙겨야 하고 자신이 아프면 상대에게 미안해져야 합니다. 몸이 성할 때는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병이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리라도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치매라도 오면 결국 상대방이 지쳐가고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약을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을 데려가고 목욕을 시켜주고 밤새 돌봐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병원비 부담도 커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해집니다.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나 상대가 끝까지 집에서 병수발을 요구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재혼이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각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밝고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 숨겨왔던 병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초기 증상, 관절염 등 보이지 않는 병들이 결혼 후에 터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재혼을 응원할 수도 있지만 막상 간병 부담이 현실이 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문제, 요양 문제, 심지어 장례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결국 왜 재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며 갈등이 생깁니다. 나이 들어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병원비, 피로, 그리고 끝없는 희생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병수발에 바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혼 후 병수발에 지쳐 결국 이혼한 7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72세 남성과 68세 여성이 각자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아내가 간병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약을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일이 반복되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남편 역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픈 몸으로 서로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자 다툼이 잦아졌고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각자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분노했지만 아내도 자신의 건강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려 했던 재혼이 결국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든 몸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빚이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돈을 아끼고 모아둔 사람들이 많지만 재혼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빚더미에 올라 있거나 자식들의 경제적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 후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져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기존에 진 빚이 드러나면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 몰래 카드 빚이 있었다. 자식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라면 그 빚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인데도 단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관념이 엉망이라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사람과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은 씀씀이 하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배우자가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재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노후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경제적 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식이나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국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은 새 배우자입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 라는 논리가 등장하고 결국 내 돈이 남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요구가 커지고 결국 내 삶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삶은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 후 경제적 문제에 휘말리면 평생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고통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결국 재혼이 가져오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빚을 떠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빚을 떠안고 빈털터리가 된 68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68세 여성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72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남성은 온화한 성격에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태라 경제적으로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 만에 남편이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다. 라는 말에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빚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그에게 부채가 있었고 연금을 받아도 이자 내기에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생활비 대부분을 아내가 부담하게 되었고
남편의 자녀들까지 아버지가 힘드니 도와달라 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끼며 모아둔 노후 자금을 갉아먹히면서도 부부인데 외면할 수 없다 는 죄책감에 돈을 계속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미 남편 명의로 대출 보증까지 서준 뒤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일부 빚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노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취미나 관심사가 다르면 오히려 같이 있어도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차이를 느낄 시간이 없지만 노년에는 온종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때 서로의 취향이 맞지 않으면 고립감과 답답함만 커질 뿐입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산책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다른 쪽은 시끄러운 스포츠 중계를 틀어놓고 있다면 처음에는 맞춰보려 애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고 결국 서로 피하게 됩니다. 대화조차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노년에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상대의 취미를 억지로 맞추려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장르가 다르면 다투게 됩니다. 나는 조용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액션 영화만 틀어놓지?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작은 차이들이 반복되면 결국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한 삶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배우자의 취향에 맞추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이 모임을 나가려 하면 왜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냐? 며 불만을 갖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같이 사는데 왜 각자 노냐? 며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니 자유도 잃고 행복도 잃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혼자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가고 싶은 여행,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취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재혼하면 원치 않는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기대했던 행복은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답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적함을 피하려고 재혼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취미 차이로 결국 각방을 쓰며 살아간 74세 부부의 사례입니다. 74세 남성과 70세 여성이 재혼한 지 1년 만에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성은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성격으로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며 수다를 나누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하면 여성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성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여성은 지루하고 답답하다 며 TV 볼륨을 크게 키웠습니다. 남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여성은 주말마다 여행을 가자고 했고 결국 서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불만만 쌓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고 각방을 쓰며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 며 후회했고 여성 역시 함께 있어도 외롭다 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결국 두 사람을 더 고립시켰고 기대했던 행복은커녕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할 시간이 많았지만 노년에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서로 맞추려다 지치고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침부터 음악을 틀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 며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새벽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지만 다른 한쪽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생활한다면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쌓이고 짜증으로 변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결국 내 집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식사 시간 하나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고 한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먹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매 끼니를 직접 차려 먹어야 식성이 풀리는 반면 다른 쪽은 가볍게 한 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면 서로에게 맞추려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살다 보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의 시간을 신경 써야 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나만의 취미를 즐기던 시간, 조용한 휴식 시간, 그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혼자일 때가 더 편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나만의 자유롭던 생활 패턴이 깨지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결국 별거를 선택한 74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74세 남성은 69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결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 아침마다 생활 패턴이 엇갈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싶어도 아내는 늦게까지 TV를 보느라 늦게 일어났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아내는 대충 한 끼만 먹거나 가볍게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습관이 맞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남편은 점점 집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재혼 후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재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가 더 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만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5번째는 결국 혼자가 더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식사 시간, 취미,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서로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싶어도 방 불을 꺼야 하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어도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고 결국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고 배우자의 가족까지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평생 모아둔 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긴 해도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 감정만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배우자의 감정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상대가 아프거나 우울해하면 함께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혼자 살 때는 단순했던 감정이 둘이 되면서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결국 재혼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더 편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지만 오히려 재혼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경제적 손해를 보고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후라면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노년에는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기보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혼자의 삶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더 행복한 길입니다. 재혼 후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혼자의 삶을 선택한 7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72세 여성은 75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상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며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남편과 생활 패턴을 맞춰야 했고 집안 분위기조차 남편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고 생활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맞추려 애쓰지 않고 다시 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혼자가 외롭긴 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며 오히려 후련해 했습니다. 결국 재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혼이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병수발, 돈 문제, 생활 패턴 차이, 감정적인 갈등까지. 결국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다. 익숙한 불편함보다 새로운 후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 외롭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나이 들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사는 노후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사는 노후가 왜 축복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후 계획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과 사회생활에 치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선택과 계획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율성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돈을 쓸 때마다 고민해야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번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경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유입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식습관부터 생활 리듬까지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조정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요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는 타인의 간섭 없이 나의 몸 상태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며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독서, 명상,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원치 않는 친척 모임이나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가 많지만 혼자 살면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랜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노후는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오롯이 나를 위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제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계획하고 즐길 차례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노후,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의무로 인해 원치 않는 관계까지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혼자 살면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만 소통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무적인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척 모임, 불필요한 경조사 참석, 어색한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는 피곤함만 더할 뿐입니다. 이제는 가야 하나? 가 아니라 가고 싶은가? 로 인간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또한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유지했지만 노후에는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더 자주 만나거나 취미 모임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배움이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끊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강요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음이 곧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혼자 사는 노후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삶의 후반전에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내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최고의 자유이자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삶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거나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축복 중 하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나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크고 작은 간섭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부터 생활 습관까지 타인의 일정에 맞춰야 하고, 때로는 건강 문제까지 가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내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최적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밤을 즐기는 사람이든 규칙적인 삶을 살든 유연한 일상을 원하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즐깁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면 왜 그런 운동을 하느냐? 그 나이에 무리하지 마라 같은 불필요한 간섭이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하며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식단이 자연스럽게 조정되지만 혼자 살면 철저하게 나의 건강을 중심으로 식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직접 요리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작은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존엄성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손에 의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나 여가 생활도 온전히 자신의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취미 생활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두고 다툴 필요도 없고,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도 있으며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지막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운 선택을 하며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자유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누구의 간섭도, 잔소리도, 강요도 받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사소한 일에도 타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늦잠을 자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있든 내 마음대로 생활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다면 읽고 밤에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다면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조차 자유롭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식사 메뉴를 맞춰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밥을 먹어야 하지만 혼자라면 내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춰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히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공들여 요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식사하는 즐거움은 혼자 사는 노후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두고 싸울 일도 없고 집안 정리를 강요당할 일도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구를 배치하고 내 취향대로 공간을 꾸미며 온전히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작은 행동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만 혼자 사는 순간부터 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좋은 감정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온전히 나를 위한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일도 줄어들고 괜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친척 모임,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할 때만 사람을 만나고 필요할 때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 의무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나가야 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축복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여행과 외출의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혹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떠나고 싶은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내일은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계획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원치 않는 모임에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고 불편한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불필요한 친척 모임, 의미 없는 동창회, 부담스러운 경조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오롯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강요된 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자유는 결국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억지로 마주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원치 않는 자리에서 피곤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어디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지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춰 살 필요도 없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타인과 얽혀 지내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적과 간섭이 따라오고 때로는 불필요한 죄책감까지 느껴야 합니다. 반면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어떤 실수를 하든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깜빡하거나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가스불을 끄는 걸 잊는 일도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이런 사소한 실수조차 잔소리로 돌아오지만 혼자 살면 누구에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조용히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조금 느리게 움직이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실수하더라도 내 리듬대로 다시 해보면 됩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금전적인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고 철저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낭비해도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도 투자에 실패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노후는 나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실수를 할 때마다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 나이에 왜 그래?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실수를 해도 나만 알고 지나갈 수 있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수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의 실수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적 평가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실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내 삶을 온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삶,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 외로운 게 아니라 축복이네요. 맞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이며 선택이며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족에게 맞춰 살 필요도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며 실수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노후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동반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과 복잡한 문제까지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재혼이 아니라 자유와 평온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에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재혼이 미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배우자의 병수발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피곤함 정도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결국 내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재혼했지만 현실은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간병인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병수발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식사부터 화장실까지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치매라도 오게 된다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병수발에 바쳐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탁드려요. 그래도 부모님이니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도 뜸해지고 간병의 모든 부담이 결국 내 몫이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자녀들이 어차피 같이 사는데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며 간병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병든 배우자와 홀로 싸우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성취하는데 아픈 배우자까지 돌봐야 한다면 노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아프다면 배우자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까요? 아니면 나도 힘든데 자식들에게 맡기자 라며 외면할까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평온한 삶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내 건강이 나빠질수록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병수발을 평생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미친 짓입니다.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혼자가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동갑내기 남성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남은 생 따뜻하게 보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불과 1년 만에 이 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씨는 하루 종일 남편의 병수발을 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화장실까지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어차피 같이 사는데 엄마가 모시는 게 맞죠? 라며 간병을 떠넘겼습니다.
이 씨는 점점 지쳐갔고 몸까지 망가져 갔습니다. 결국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재혼했는데 왜 남의 병수발로 끝나야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법적 문제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과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미친 짓인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가족과 얽혀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까지 끼어들며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는 것이 좋은데 재혼을 하는 순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면서 피곤한 갈등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